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요, 과식하지 않는 삶이란 책인데요. 네, 건강관리에 관련된 책입니다. 배부를 때까지 잔뜩 먹고 곧바로 잔다. 네, 이게 누구 얘기인가, 내 얘기인가 싶으시죠? 네, 이 얘기는 이 책을 쓴 저자가 본인이 45살이 되도록, 생활한 방식에 대해서 써진 내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직장 생활에 바쁜 현대인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젊었을 때는 사실은 소화도 잘 되고 다시 이렇게 회복력도 좋았지만 저도 지금 어느새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조금씩 아주 이제 몸이 노화가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도 예전만큼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음식도 좀 줄이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좋은 습관,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식습관, 이런 것을 조금 이제 배우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네, 이 과식하지 않는 삶, 이 책은요, 불량한 생활을 청산하고 소식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실천하고 있는 외과 의사의 식생활 습관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책 속의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블루존의 비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네, 이 세계 5대 블루존이라고 해서 장수 마을 같은 그런 곳에 장수 비결을 한번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9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9가지는 평소에 몸을 자주 움직인다, 보람된 삶을 추구한다, 스트레스를 피한다,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는다, 채소 중심 식생활을 유지하고 고기와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다, 음주는 소량만 한다, 신앙에 기반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 도움을 주고받는 동료가 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9가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장수 비결을 살펴보면 뭐 엄청난 대단한 의학적인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음식을 조금 적게 먹고 또 많이 움직이는 거거나, 또 하나는 음식과 식생활 외에도 공동체 생활을 좀 하면서 활기찬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또 장수의 한 비결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너무 집안에만 외롭게 지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활동도 해나가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풍습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친목을 다진다고 해요. 그래서 고독을 느끼지 않고 사회에 귀속되어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장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책에 나옵니다. 네, 뭐 식생활, 운동 습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자기가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장수의 한 비결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최고의 양생술, 식욕 다스리기. 네, 이 책의 어쩌면 핵심 내용이에요. 식욕을 좀 다스려서 소식하고 운동 많이 하고 이런 내용인데요. 몸이 상하는 것은 제 욕심이 원인이다.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욕심을 참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는 적당한 양만 먹고 과식하거나 가음하지 않으며 식후에는 반드시 몇백 보를 걸어야 한다. 네, 쉬운 듯 하지만 좀 실천하기는 좀 힘든 게 식욕을 절제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밥을 많이 먹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밥을 꼭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 한 숟갈씩 이렇게 좀 더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좀 내려놓고
또 그리고 어쩌다가 또 많이 먹었으면은 그만큼 몸을 좀 움직여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너무 과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적게 먹는 식사법, 만국 공통의 인생 철학. 과식은 몸에 좋지 않다. 밥은 꼭꼭 씹어 천천히 먹어야 한다. 네, 계속 같은 내용이죠. 네, 우리가 삼시세끼를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예전의 사람들은 하루 2끼 이상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먹고 얼마나 그 음식을 분해해서 어느 정도 흡수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해요. 내가 먹어서 소화가 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은 음식이 몸속에 쌓여서 독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 먹고 또 먹은 후에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의 그 공복의 시간을 갖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새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으면 얘가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뭐 16시간 정도를 얘기하는데 16시간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10시에서 12시간 이 정도 공복을 유지해주면 충분히 소화가 되고 건강에 좋은 식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걷기 습관, 하루 7,500보 실천하기. 나이가 들수록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좋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걸어야 되냐? 자, 일평균 걸음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은 낮지만 그 효과는 7,500보 전후에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10,000보 걷기를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못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좀 많이 걸으면서 좀 만보 걷기를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는 핸드폰에 뭐 만보기 앱도 많고 또 걷기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포인트도 쌓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실천하고 있는 식사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식사는 20% 적게 먹는다. 그러니까 매번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네, 너무 맛있다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지 말고 이 정도 좀 아쉽다 싶을 정도에 멈추는 게 건강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하루 중 음식물을 먹지 않는 시간을 정해둔다. 네, 아까 말했죠? 그 공복 시간을 좀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러면 장내 환경이 정화된다고 합니다. 가공식품은 되도록 피한다. 장 점막을 파괴해 대사증후군을 유발한다. 네, 이 가공식품을 요새는 좀 피하기는 많이 힘들죠. 요새는 특히 뭐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밀키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늘 이렇게 가공 음식, 신선한 재료의 뭐 이런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의식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즐겨 먹는다.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스시로 스쿼트, 플랭크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한다. 근력 강화에 효과가 좋다. 네, 이 스쿼트나 플랭크도요, 뭐 오래 안 하셔도 된다고 해요. 뭐 3분, 5분 생활 속에서 가볍게 운동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물을 자주 마신다. 특히 먹지 않는 시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 책 저자, 이 외과 의사가 실천하고 있는 식사법이라고 해요.
네,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건강 상식이나 몸에 좋은 운동법, 음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속의 내용을 모두 다 실천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먼저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게, 저는 하루에 원래 3끼를 먹었었는데 한 몇 개월 전부터 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루에 2끼 정도만 2끼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몸무게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는데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수를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몬을 사서 좀 물에 띄워놓고 그 레몬수를 매일 마시는 것도 한번 실천해 볼까 하고요. 아까 나왔던 틈틈이 근력 운동, 링크를 1분 정도 한다던가,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스쿼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근력 운동도 생활 중간중간에 하도록 해야겠다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나름대로 실천할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노후에 장수를 떠나서 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식습관, 꾸준한 운동, 또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의식을 개선, 이렇게 4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많이 배우게 됐고요. 내가 진짜 건강한 삶을 꿈꾼다면 조금은 소박하게 먹고 인생도 단순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너무 그런 즐거움에 빠졌다가 나중에 건강을 잃게 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킬 수 있을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